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름방학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시 접수 그리고 수능 준비에다가 9월 모의고사 준비에까지 공부하고 또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수시 모집에서 면접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에 대학별 면접의 특징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오늘 잘 듣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이어갈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번 중간고사를 망쳤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종종 보는데요. 그럴 경우는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좋았지만 그것을 이제 소화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혔던 거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하시는 거 좋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진학계의 디바시죠. 한성여자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요새 프로를 보다 보면은 미래에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많이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의 대부분 전문직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지금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연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많이 미래가 변화될 거라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흥미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외연을 확장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슈렉 선생님이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입니다. 요새 확실히 이제 수시철이 다가왔는지 저희 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노트북을 들고 교실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 경험으로 보면 그 노트북을 오래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수시 결과를 보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없고 자기의 장점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데 되도록이면 자기소개서 쓰실 때 경험 많은 선생님과 함께 자기의 장점과 약점을 나눠서 확실하게 장점을 드러내고 약점은 감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빨리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빨리 9월 시험 그 다음에 정시 대비하는 전략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2016학년도 수시 상담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고3 학생이나 재수생 이런 수험생들에 대한 수시 상담은 다 마감이 됐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진학 상담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상담 원하는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8월 22일 토요일에 저희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가 개최되는데요. 2시에서 5시까지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인천고등학교 교감이신 임병욱 선생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또 2부에서는 이대부고 입시전략실장이신 박권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요. 지금 사전 신청은 다 마감이 됐고요.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접수하실 수가 있는데 현장 접수하시는 분들은 1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익한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국제기구 종사자나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학생부가 부족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공 적합성이 많이 약한가요? 국공 간호사관학교에 1차 합격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와 향후 진로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국제기구 종사자나 교사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개학했을 텐데 방학은 어떻게 보냈어요? 자소서도 쓰고 네. 공부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자소서는 어느 정도 좀 됐나요? 네, 공통문항만 썼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주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시 준비하느라고 힘드시죠? 네. 그래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우리 학생이 수시에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분석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네. 상담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1.62등급, 수학 1.63등급, 영어 1등급, 사회 1.58등급, 그래서 국영수사 평균 1.5등급입니다. 주요 교과의 내신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했다가 2등급에 다시 머무르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1.4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했습니다. 영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보면요. 국어 B는 100분위 88에 2등급, 수학 A는 88에 역시 2등급, 영어는 100분위 98에 1등급이고요. 탐구는 한국지리가 100분위 71점에 4등급, 사회문화는 68점에 4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국수 영탐 평균이 343.5점이고요. 합의 평균은 85.9점이 되겠습니다. 네. 등급은 2.25등급이 평균이고요. 7월과 비교해 보면은 국어는 2등급으로 그냥 머무르고 있고요. 수학도 2등급이고 영어는 그대로 1등급이고요.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했고 사회문화에서 탐구 과목을 바꿨습니다. 근데 법과 정치가 좀 좋지 않아서 5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다음은 비교과를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은 동아리를 1학년 때, 2학년 때 전부 댄스 동아리를 했고요. 2학년 때는 단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자율 동아리를 조금 했고요. 독서나 토론 동아리, 봉사활동은 1학년 75시간, 2학년은 111시간을 했습니다. 특기사항을 살펴보면요. 주로 수상 내역이 되겠는데 1학년 때는 학교폭력 예방 글짓기 부문에서 동상을 차지했고 교과 우수상은 실용영어라든지 사회에서 교과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2학년 때도 실용영어 외 여러 과목에서 교과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역시 학교폭력 예방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수상했고 독서 퀴즈 대회나 영어 베스트 챌린저상, 또 봉사상, 교내 UCC 대회에서 2위에 입상한 적도 있습니다. 3학년 때도 역시 영어 2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과목에서 교과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통일 골든벨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1지망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기회균등 특별전형 중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중앙대 사회학과를 고른기회 전형 중에서 사회배려형으로 지망하고 있고요. 3지망은 경희대 사회학과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영주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상당히 우수하다. 특히 이제 제가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댄스 동아리를 하는 학생 친구들 치고 좀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우리 학생은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 아주 성적도 좋고요. 네. 다방면에 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선 성적부터 교과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수영사 평균 등급이 1학년 때 1.83등급에서 또 2학년 때 1.29등급으로 향상됐고 3학년 때 다소 떨어졌지만 1.33등급이어서 전반적으로 향상 추세에 있다고 생각되고요.
평균은 1.5등급입니다. 우수한 편이죠. 그다음에 영어나 일본어와 같은 어학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교과 성적이 모두 1등급이고 학생은 뭐 대부분 1등급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등급이라는 것은 학생이 원하는 그 아주 최상위의 학과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의고사를 분석해 봤을 때 이 학생은 이제 내신에 비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좀 다소 조금 많이 좀 이제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좀 예, 그렇긴 한데요. 6월 모의고사 국수영사가 100분이 343.5점이고 평균이 85.9점이라고 하면 앞으로 향상이 더 되겠지만 이 성적 그대로 우리가 정시 일반 전형에서 그냥 대비를 해봤을 때는 중하위권 정도의 그 사회학과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성적이거든요. 그렇다는 거 일단 우선 참고하시고요. 2등급 특히 과목을 이제 우리 영역별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2등급 컷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이 2등급이지만 컷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100분이 88이니까요. 3등급으로 바로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해서 안정적인 2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유지를 하시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탐 성적이 7월달에 조금 향상되긴 했으나 사탐 성적이 좀 부진한 것이 좀 다소 우려가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탐을 보면 학생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은 전부 다 사회교과가 1등급인데 왜 사회문화나 한국지리가 4등급인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모의고사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교과 준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지금은 이제 좀 7월 달에는 또 모의고사 성적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면 될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간사 준비를 하면서 국영수 준비를 하고 탐구를 조금 아직 다 마무리를 못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다음에 다음은 비교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댄스 동아리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참 고무적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토론 동아리들을 좀 하기는 했는데 댄스 동아리는 굉장히 부각됐는데 그 나머지 자율 동아리들은 이렇게 학생부로만 봤을 때는 그다지 이렇게 많은 활동이 부각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소서에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독서나 탐구 결과물이나 캠페인 활동 같은 거는 우리 사회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좀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학과의 그 전공 적합성이 조금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우선 비교과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교과에서도 전공 적합성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수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 우선순위로 좀 알아볼까요? 네, 자 우선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단서가 달려요. 농어촌 또는 고른기회 전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순위는 학생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정시 전형입니다. 역시 농어촌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다소 유리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금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1순위는 학생도 관심을 보였긴 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수능보다 이게 내신 성적이 즉 수능이라고 하기보다 모의고사죠. 모의고사보다는 내신 성적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이 비교과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부 교과 100의 그 전형에 지원을 한번 하면은 안정적으로 뭔가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교과 전형에 지원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단서 하에 학생이 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농어촌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으로 지원해 보시면 되겠는데 그것들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근데 올해 특히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변경이 되어서 부모 학생 모두 6년 거주하고 학생이 6년 재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6력이라고 하면 이제 중고가 되겠죠. 6년은 아니면 초중고 얘가 12년이죠. 그래서 학생이 12년 재학을 하고 부모님은 괜찮은데 부모님은 같이 거주 안 하셔도 돼요. 학생이 12년 거주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제 바뀌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지금 강화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원율도 다소 이제 좀 하락하겠죠. 네. 그래서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테니까 학생한테 주는 팁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과가 다소 사회학과를 지원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제가
권하고 싶진 않으나 농어촌이나 고른교회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지원하시되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지원을 하시면 대학에 지원을 하시면은 예. 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정시 전형인데 역시 학생이 흥미를 보였듯이 농어촌 또는 고른교회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이나 고른교회 전형은 정시 성적에서도 일반 전형보다는 다소 성적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학생들이 수능 그 최저를 잘 못 마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도 한두 곳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최저랑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수능 성적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수능을 잘 치러야 되는데 성적이 다소 하락한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와 학과들은 수능을 많이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근데 정시 전형을 또 권유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3차 시험이라기보다는 최종 선발이 수능이 700점입니다. 즉 70%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수시에서 최저를 맞추던 정시에서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3차 시험에 임하시던 간에 수능 성적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안정권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고 네. 또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위해서 수능 준비도 하라 이제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고려대, 중앙대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도전 가능성과 특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려대 기획운동 특별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회학과는 1명이고요. 서류 100%로 5배수를 뽑고 성적 70%, 1단계 성적이죠. 70%와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여기는 사회학과는 인문 계열에 속하게 되겠죠. 대학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과 학생이나 문과 학생이나 다 지원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역은 2개 영역 합의, 최저는 2개 영역 합의 4 이내입니다. 네. 그리고 면접일이 10월 31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2015년 경쟁률은 14대 1이었습니다. 네. 상향이죠. 왜냐하면 네. 이제 비교과가 조금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네. 상향이고요. 네. 그렇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은 농어촌 학생 전형일 경우에는 조금 지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선 수능 성적 향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중앙대 고른교회 전형입니다. 중앙대는 작년에는 그 농어촌 전형을 별도로 선발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농어촌 전형을 사회 배려형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 배려, 사회 공헌자, 농어촌 학생을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사회 배려형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좀 좋지 않다, 좀 불리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지원 인원이 대폭 줄여서 이렇게 세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은 상태에서 사회학과를 2명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소 불리한 점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성적을 전년도 성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작년에는 농어촌 전형은 1.83등급이었는데 합격자의 평균이 사회 배려 같은 경우에는 2.84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보면은 조금 교과 성적만을 봤을 때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예. 하나 이제 비교과도 많이 보고 면접도 하기 때문에 네.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예, 다음은 그 외에 학생들이 아주 많은 대학을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사회학과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긴 좀 상향입니다. 1.17등급이 전년도 합격자 평균이었기 때문에 좀 불리하고요. 경희대 사회학과를 고른교회 전형 1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왜 제가 소신이라고 했는가 하면 2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이거는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다는 아닌데 합격자의 교과 평균을 보면 2.14등급이었어요. 그래서 다소 가능하긴 하나 경희대는 조금 이런 종합 전형에서 그 서류나 이런 비교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점 자소서를 보완한다든지 하는 점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신이라고 해봤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무학과가 사실 학생이 원하는 그 직업에는 가장 적합한 과가 오히려 국제사무학과입니다. 그런데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했는데 이대 고교 추천 전형에 가는 학생들은 비교과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상향이다 이렇게
진단해 봤고요. 청주교대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학생부 100으로 4배수를 선발하고 다시 학생부 80에 면접 20인데 요랬을 경우에 전년도 합격자의 그 평균이 1.24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는 조금 교과 성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춘천교대를 강원교육 인재 전형으로 이제 지원하고자 했는데 서류 100%로 2배수만 선발하고 그다음에 다시 서류 40에 면접 60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제 면접의 영향력이 크긴 해요. 맨 마지막엔 크지만 어쨌든 간에 합격자의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봤을 때 서류는 한 8.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비해서 면접은 한 4점 조금 이내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서류가 충족이 돼야 된다 해서 비교과 부분에서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소신이라고 짚어봤습니다. 네. 교대까지 해서 희망대학들의 가능성,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학생부가 부족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공 적합성이 많이 약한가요?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선생님? 네. 우선 첫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좀 언급이 됐지만 학생이 사회학과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부에서는 사회학과에 그 전공 적합성이 있다는 게 조금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학과 애들이 누구나 하는 그런 뭐 사회 현상에 대한 고찰이나 탐구 보고서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독서의 그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캠페인 활동도 많이 하고 설문조사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근데 뭐 지금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은 이제 자소서에다가 그런 것들을 풀어 쓰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쓰거나 할 때 또는 이제 우리가 비교과 활동을 할 때 특히 사회학과니까 농어촌에서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괴리, 뭐 도시와 농촌의 괴리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문화적인 그런 편차라든지 하는 것들을 사회적인 시각으로 풀어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 자소서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풀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자소서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만회를 해야겠고요. 이제 우리 학생이 또 하나 이제 궁금해한 점이요. 우리 학생이 지금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1차 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3차는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2차는 신체 검사하고 체력 검정하고 그다음에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점인데 체력 검정에서는 여학생들이 팔굽혀펴기를 굉장히 못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소양을 보고 전공 적합성을 보는데 전공 적합성에서는 간호라든지 또는 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국내 시사 문제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시고요. 군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거기 화면에 보시면은 한국군 지난번에는 한국군 외군 주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국가 간의 질문을 했고요. 2박 3일 동안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맨 첫날 학생에게 인성 검사를 한 다음에 역사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날 3일째 그 역사관에 대해서 면접에서 심도 깊게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간단한 영어 면접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는 3차 시험이라는 건 없고요. 2차의 그 점수와 수능 700점 점수와 학생부 점수를 토탈 합쳐서 9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이 크겠죠. 가산점이 있다면 1차 시험에서 상위 5%까지 점수를 부여한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결과를 봤을 때는요. 수능 평균이 1.7등급 이내에서 합격이 됐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 수능 성적을 좀 향상하는 것이 좋겠고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학비 면제와 같은 혜택도 있고요. 진로로는 교육기관의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정책 실무자도 될 수 있고 간호장교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 2, 3차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수시 접수 앞두고 목표를 좀 좁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추천 전형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성균관대 지역 리더 전형인데 이거는 지역 리더 전형이라고 하지만 농어촌 특별 전형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50명 이렇게
자연계 예. 50명 이렇게 해서 100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학계열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과가 있고요. 서류 100%입니다. 사실 이거 서류 100%인데 제가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았으나 왜 권했냐면 수능 최저를 일단 맞출 수 있고요. 예. 수능 최저 기준 충족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한다라고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수능 최저 충족자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다른 그 교과 전형들을 다 안정적으로 쓴 다음에 한번 이것도 써봐라라는 의미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건국대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저는 교과 예. 우수자 전형과 같은 학생부 100% 전형도 무조건 수능 최저가 있는 데를 지금 권유하고 있고요. 예. 건국대도 그와 같습니다. 수능 최저를 잘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 합격자 평균이 1.54등급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교과를 쓰시고 나머지는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추천 대학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자소서를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수정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바탕으로 잘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한 내용을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기구 종사자나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농어촌 고른기회 전형, 3순위 정시 전형 농어촌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수시 전략은 학생부 교과 100% 전형 또는 교과와 면접을 보는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안정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한두 곳과 그 외 학생부 종합 전형인 농어촌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성균관대 지역 리더 전형, 건국대 KU 교과 우수자 전형 등을 추천합니다.